안녕하세요. 루미네어 IR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 5주차에서 4월로 넘어가는 구간,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볼 만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4월 초 예상되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둘째는 4월 17일 개막 예정인 AACR 2026을 앞둔 바이오 기대감, 셋째는 4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미국 FOMC 금리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FOMC는 파월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평소보다 시장 주목도가 훨씬 높습니다. 세 이슈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각각 반도체, 바이오,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4월 한 달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어떤 부분을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가전입니다. 4월 초 구간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증권사 추정치나 시장 기대 수준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관련 업종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메모리 업황 회복 흐름이 실제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리고 향후 고부가 제품 중심의 개선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입니다. 최근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는 이어져 왔지만 실제 손익 개선 폭이 시장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장이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개선됐다는 사실보다는 그 개선 폭이 기대 대비 충분한지 여부가 주가 반응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 관련 코멘트입니다. 특히 HBM4 공급, 고객사 대응, 향후 수요 전망과 관련한 언급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전반, 특히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스토리가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된다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은 실적 숫자 하나만 보기보다 메모리 회복 강도와 고부가 제품 관련 코멘트를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정 실적 특성상 세부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숫자 자체보다 이후 방향성에 더 주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은 실적 발표 이전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발표 직전이나 직후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보는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LG전자 역시 같은 시기 실적 시즌 초입에 들어가는 만큼 가전 수요 회복 기대와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 초 반도체와 가전 업종은 실적 기대가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 측 코멘트가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4월 17일 AACR 2026 개막을 앞두고 3월 5주차부터는 참여 기업들의 초록 공개와 관련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대형 합회를 앞두고 실제 발표 시점보다 먼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임상이나 임상 초기 데이터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은 초록 공개 시점부터 수급이 붙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번에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ST큐브, Y바이오로직스, 리가캠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회 일정 자체보다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공개되는지와 그 내용의 성격입니다. 전임상인지 임상 초기인지,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 대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가 주가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회 기대감은 항상 변동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벤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공개되는지, 기존 기대 대비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구간에서는 수급에 따라 주가가 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대응하는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즉, 이 구간의 바이오 업종은 실적처럼 확정된 숫자를 보는 시기라기보다 이벤트를 앞둔 기대 심리와 수급 변화를 관찰하는 구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FOMC입니다. 4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FOMC는 단순한 금리 결정 회의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파월 체제의 마지막 FOMC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평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결정 자체보다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회의에서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오는지 아니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톤입니다.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가 다음 의장 체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맞물리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보면 FOMC 결과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신중한 기조가 확인되면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FOMC는 금리 숫자 하나보다 파월의 마지막 메시지와 이후 연준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잇는 회의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적 AACR 학회 이후 4월 마지막 주까지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전체를 구간별로 나눠서 보시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4월 속 이슈 정보를 드리기 위함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